마크 유스코 출처 트위터 코일리더스 암호화폐 헤지펀드 건크릭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설립자이자 최고 경영자인 마크 유스코가 오는 6월이면 암호화폐 여름이 시작될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16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데일리오들에 따르면 비트코인 옹호론자로 꼽히는 유스코는 최근 블로그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달에 암호화폐 강세장이 시작될 것이라는 자신의 주장은 다소 시기상조라면서 6월 중순에 암호화폐 여름이 시작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비트코인은 기술적 반전 패턴을 형성하며 가격 상승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며 27,000달러 구간에서 역헤드앤 숄더 패턴이 형성됐다. 모멘텀을 이어가려면 좋은 소식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올해 미국 지역은행이 무너진 것과 관련 은행 시스템의 공포를 조장해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를 원활히 도입하려는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유스코는 지난해 10월 다음 비트코인 강세장은 내년 2분기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2024년 초로 예상되고 있는 비트코인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이 내년 2분기 암호화폐 시장 랠리에 시동을 걸어줄 것이라며 이 랠리는 암울한 거시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어날 것이다. 아마 비트코인 가격은 10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며 잠재적으로는 그 이상도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짐바브웨 준비은행이 국제통화기금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금 기반 디지털 자산을 매각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짐바브웨 준비은행은 12일 총 135건의 금 기반 암호화폐 매수 신청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짐바브웨 준비은행은 5월 8일부터 12일까지 금 기반 암호화폐를 판매했다. 짐바브웨 준비은행이 매각한 암호화폐는 139.57kg의 금의 가치가 고정된다. 이번 매수 신청을 통해 판매한 암호화폐의 가치는 짐바브웨 달러 기준 총 140억 7천만 짐바브웨 달러이다. 미국 달러로 환산한 가치는 약 3,900만 달러이다. 암호화폐 토큰의 판매 금액은 개인 투자자 대상 최소 10달러, 기관 투자자 대상 5,000달러부터 시작했다. 토큰의 최소 유효기간은 180일이며 전자폴드 지갑이나 전자폴드카드에 보관할 수 있다. 짐바브웨 준비은행의 이번 암호화폐 매각은 국가 경제 안정 및 달러 대비 현지 통화가치 하락세 안정을 위해 진행됐다. 짐바브웨의 이번 암호화폐 판매에 앞서 IMF는 금 담보 통화 계획을 경고하며 외환 시장을 자유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IMF 대변인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짐바브웨 준비은행은 금 기반 암호화폐 매각에 따른 이익이 거시, 경제 및 금융 안정성 위험, 법적 및 운영 위험, 거버넌스 위험, 외환 보유고 손실 비용 등 비용과 잠재적 위험을 능가하는지 철저하게 평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존 망구디아 짐바브웨 중앙은행장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금 기반 디지털 토큰 발행은 투자 수단의 경제적으로 사용 가능한 가치 보존 수단 확장, 투자 수단의 분할 가능성 강화, 대중의 자산 접근성 및 사용 확대를 위한 조처라고 말했다. 한편 짐바브웨 준비은행은 오는 18일 금 기반 디지털 자산 2차 판매 신청을 받기 시작할 예정이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마무리됐고 연내 인하될 수 있다는 시장 관측까지 나오는 가운데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고위 인사들이 이러한 기대를 견제하는 발언을 내놨다. 레피얼 보스틱의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15일 MBC 방송 인터뷰에서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최소한 연내 금리 인하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나에게는 인플레이션 대처가 최우선 임무다. 우리는 목표치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여기에 일부 비용이 따른다면 이를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준은 10회 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금리 상단을 지난해 3월 0.25%에서 이번 달 5.25%로 끌어올린 상태다. 최근 발표된 4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4.9% 상승해 4%대로 내려왔지만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동월보다 5.5% 올라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다음 달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0.25%포인트 인상 견해를 앞서고 있다. 선물 시장에서는 이후 경기 침체 등으로 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며 9월 금리 상단이 5.0%나 그 이하에 머무를 것으로 보는 견해가 여전히 과반이다.
포스틱 총재는 현재로서는 금리 동결을 지지한다면서도 물가 압력을 봤을 때 다음 행보는 금리 인하보다는 인상이 될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조치에 대한 편향이 있다고 치면 나는 금리 인하보다는 다소 인상 쪽 편향이라면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은 수준이다. 또 소비 지출이 매우 회복력 있고 노동시장은 여전히 극도로 빡빡하다. 이 모든 것들은 물가 상승 압력이 있을 것임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여는 총재는 이날 한 행사에서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시장이 여전히 뜨겁고 아직 그다지 완화세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그런 만큼 인플레이션을 낮추기까지 갈 길이 멀다고 평가했다. 토머스 바킨 리치먼드 여는 총재는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완만한 경기 둔화만으로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내려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아직 확신하지 못하겠다. 인플레이션을 목표치로 내리기 위해 수요에 더 충격을 줄 필요가 없을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앞서 미셀 봄원 연준 이사도 12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유럽중앙은행 주최로 열린 금융 시스템에 관한 연례 심포지엄에서 물가 상승률이 계속 높고 노동시장이 긴축적일 경우 추가적인 통화정책 긴축이 적절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여는 총재는 CNBC 인터뷰에서 이처럼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는 평소보다 더 신중하고 인내심을 가져야 하며 더 많은 데이터를 봐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굴스비 총재는 이번 달 금리 인상에 찬성하기는 했지만 은행권 불안에 따른 신용 우려 등으로 아슬아슬하게 찬성표를 던진 것이라면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효과를 아직 완전히 체감할 정도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물가 안정을 낙관하면서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을 2% 목표치로 복귀시킬 수 있다는 신뢰가 여전히 강하다. 분명히 우리는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페이스 차징 코인은 8일 국내 산업 본격화를 약속했다. 전기차 관련 회사 및 프랜차이즈 업체와 업무협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스페이스 차징 코인의 자체 플랫폼은 사용자들이 무선 충전과 채굴을 통해 독립적인 데이터와 자산을 운영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센서 체인, 로컬 소매점, 소비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 IoT 플랫폼으로 리워드 수익 및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스페이스 차징 코인은 디지털 변환 전략을 형성하며 실제 상업적 가치를 이해하고 서비스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스페이스 차징 코인의 자체 플랫폼은 인터넷과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 또한 소액으로도 부담 없이 자산을 운영하고 극대화된 수익 구조를 만들어낼 계획이다. 또한 자체 플랫폼을 통해서 국내외 송금도 저렴한 수수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스페이스 차징 코인은 본격적인 국내 사업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2분기에 코인 발행 및 백서를 공개한 스페이스 차징 코인은 3분기에 자체 플랫폼 구축과 베타 오픈을 앞두고 있다. 이와 발맞춰서 다양한 회사들과의 MOU 체결도 추진하고 있다. 이들과 협력을 통해서 국내 사업을 본격화해서 실제 생활에서 쓰일 수 있도록 사업을 꾸준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스페이스 차징 코인 재단은 코인의 본격적인 상용화를 위해서 국내외 실제 사용처를 늘려갈 계획이다. 먼저 전기 관련 업체와 손을 잡아 전기차 무선 충전을 준비하고 잇따르면서 프랜차이즈와도 추가 MOU를 준비하고 있다. 업체명은 추후 공개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플랩스 전 개발자 관계 담당 이사 맥 해밀턴이 리플은 지금 당장이라도 공개적으로 에스크로 자금 전체에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모든 의도와 목적을 위해 해당 자금을 소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해밀턴은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리플은 에스크로 지갑에서 토큰이 출금될 때 프로그래밍된 마스터키를 비활성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에스크로 지갑에서 풀린 자금은 리플랩스를 포함한 누구도 접근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암호화폐 프로젝트 브라이에 $11만 벌금을 부과하며 미등록 증권인 LBC를 더 이상 발행 및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지시했다. 이에 세크와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을 진행 중인 리플 커뮤니티에서는 리플의 에스크로 XRP 판매가
중단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쟁이 불거진 바 있다. 한편 리플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미국 변호사 존 디트니 XRP와 리플랩스는 공동기업에 해당한다는 세크의 주장에 터무니없다며 재차 지적했다. 그는 세크는 리플랩스와 XRP가 공동기업이라고 주장하며 XRP의 증권성을 입증하려 애쓰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리플 측은 세크의 XRP 보유자는 리플랩스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갖지 못한다고 반박했지만 세크는 리플과 XRP 보유자, XRP를 상장한 거래소, XRP를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인 회사는 모두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공동기업이라는 비논리적이고 과장된 반론을 펼쳤다. 이는 공동기업의 정의와 전혀 부합하지 않으며 하위 테스트의 작동 방식과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미국 현행법에서 정의하는 공동기업은 투자자의 재산이 투자처의 안전화 판매자 또는 제3자의 노력과 성공에 의존하는 구조를 띠고 있는 기업을 의미한다. 블록체인 기반의 해외 송금 플랫폼 리플의 고유 토큰 XRP는 16일 오전 11시 17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1.26% 하락한 0.416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대장주 비트코인은 0.50% 떨어진 27,007달러를 기록 중이다.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된 라이트코인이 지난 24시간 동안 5%가량 상승하며 시총 10위권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2011년에 탄생한 작업증명 알트코인인 LTC는 16일 오전 10시 24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지난 24시간 전 대비 4.77% 오른 86.91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LTC의 시가총액은 약 63.4억 달러로 시총 11위 트론과 시총 10위 폴리곤을 추격하고 있다. ATH 코인 인덱스에 따르면 LTC의 사상 최고가는 410.16달러이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의 ENB 크립토는 8월 예정인 반감기 기대감으로 인해 라이트코인이 100달러 수준을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전했다. 반면 암호화폐 트레이딩 업체 시미타 캐피털의 창업자 알렉스는 최근 트위터를 통해 반감기를 앞둔 라이트코인의 가격 움직임이 과거 반감기 때와 달리 잠잠한 이유는 네트워크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암호화폐 매체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알렉스는 현재 블록 생성 속도로 봤을 때 8월 3일에 라이트코인 네트워크의 반감기가 도래할 전망이다. 그러나 지난 첫 번째, 두 번째 반감기와 달리 LTC의 가격이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다. 커뮤니티 내에서도 네트워크가 유지돼야 하느냐를 놓고 의견이 갈릴 만큼 낮아진 네트워크 신뢰도는 우려될 정도라고 전했다. 출처 얼터너티브 코인 리더스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27,000달러대에서 등락을 보였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 자료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한국 시간 5월 16일 오전 10시 10분 현재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1.54% 상승한 27,214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날 최저 27,136.70달러, 최고 27,646.35달러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을 앞두고 27,000달러 선에서 박스권 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영국계 글로벌 금융사 스탠다드 차타드는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실패로 채무불이행가 발생할 경우 비트코인은 현재 수준에서 약 70%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는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가 최근 상승세를 나타내며 비트코인 등 위험자산에 대한 하방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 다만 비트코인의 경우 200주 단순이동 평균선 지지를 방어해내며 상승 전환 희망에 대한 불씨를 지켜내긴 했다고 분석했다. 비트코인의 투자 심리는 전날보다 개선된 모습이다. 이날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얼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공포 탐욕지수는 전날보다 4포인트 오른 54를 기록하며 중립 단계가 지속됐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5월 15일 시카고 상품거래소 그룹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4분 현재 시점 미 연방준비제도가 오는 6월 14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81.0%를,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19.0%를 각각 기록했다. 이날 레피얼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나의 기본 시나리오는 2024년이 되기 전에는 정말로 이날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라며 연내 금리 인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출처 크미 패드워치 코일리더스다. 미국의 가계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7조 달러를 돌파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여파 속에 미국인들의 빚은 전체적으로 불어나고 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15일 공개한 1분기 가계부채 보고서를 통해 올해 1분기 미국의 전체 가계부채가 전분기보다 0.9% 늘어난 17조 500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직전인 2019년 4분기보다 2조 9천억 달러 불어나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모기지 대출은 3월 말 현재 12조 400억 달러로 1210억 달러 증가했다. 특히 신규 모기지 대출은 총 3240억 달러로 지난 2014년 2분기 이후 9년 만에 최저치에 그쳤다. 전분기보다 35%, 전년 동기보다 62% 각각 급감한 수준이다. 팬데믹 직후 제로 금리로 호황을 누리던 부동산 관련 대출은 지난해 봄부터 시작된 미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여파로 위축되는 모양새다. 뉴욕 연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3월 이후 1,400만 건의 모기지 리파이낸싱이 이뤄졌고 이 중 3분의 2에 육박하는 64%가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타려는 목적이었다. 다만 연준의 금리 인상 여파로 시중 모기지 금리가 6%대 중반을 찍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자산 압류는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뉴욕 연은은 전했다. 이 밖에 학자금 대출은 1조 6천억 달러로 전분기보다 90억 달러, 오토로는 1조 1,600억 달러로 전분기보다 100억 달러 각각 증가했다. 신용카드 연체율은 0.6%포인트, 오토론 연체율은 0.2%포인트 각각 증가해 팬데믹 이전과 비슷하거나 당시 수준을 초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테슬라 주가 폭락으로 2천억 달러에 가까운 자산을 날린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스톡옵션에서도 천문학적인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5일 기업정보조사업체 마일라직 자료를 인용해 머스크의 스톡옵션 가치는 지난해 100억 달러 급감했다고 보도했다. 머스크는 지난 2018년에 23억 달러의 스톡옵션을 받았고 이 스톡옵션의 가치는 지난 2021년에는 65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테슬라 주가가 지난 한 해 동안 65% 폭락하면서 스톡옵션의 가치도 함께 줄어들었다. 테슬라 주가는 지난해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과 전기차 수요 둔화로 큰 타격을 받았다. 이에 더해 머스크가 지난해 10월 트위터를 인수한 이후 테슬라 경영을 소홀히 한다는 오너 리스크까지 불거지면서 테슬라의 낙폭은 더욱 커졌다. 마일라주가 S&P 500 지수에 편입된 400여 개 기업 CEO 보수를 분석한 결과 전체 CEO의 3분의 2가 스톡옵션 가치고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46개 CEO는 주가 상승으로 스톡옵션의 가치가 2배 이상 뛰어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 기업 리제네론 CEO 레너드 쉴라이퍼의 스톡옵션은 700만 달러로 평가됐지만 1년 만에 1억 달러 수준으로 급등했다. 통신회사 T-모바일 CEO 마이클 시버트의 스톡옵션은 2,900만 달러에서 3배로 불어났다. 지난해 S&P 500 지수 소속 기업 CEO 중에서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사람은 순다르 피차이쿡을 최고 경영자인 것으로 분석됐다. 구글의 모 회사 알파벳이 지난해 피차이 CEO에게 지급한 연봉과 스톡옵션 가치는 2억 2,600만 달러에 달했다. 팀 쿡 애플 CEO는 9,942만 달러의 보수를 받아 전체 3위에 올랐다. 한편 S&P 500 지수 소속 기업 CEO들의 지난해 보수 중간값은 1,450만 달러로 전년보다 20만 달러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스톡옵션을 제외하고 연봉과 보너스 등 순수한 현금 보수의 중간값은
370만 달러로 집계됐다.